그냥 끌려가면서 죽는 것보다 가다가 죽자 이 생각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붕으로 떨어졌어요. 어머니 뛰고 동생 뛰고 니 뛰고 맨 마지막에 뛸 텐데 뒤에서 무슨 소리 나도 뒤돌아버리지 말라. 이제 시체들 보고 깨달았죠. 야, 이 땅에 미래가 없구나. 더 이상 여기 살아서 의미가 없다. 네, 안녕하세요. 전 이름 장명진이고요. 한국 나이 2001년생 성인 됐습니다. 조국을 배반한 나이가 12살이고 한국에 온 나이가 15살이에요. 북한에서 나올 때 12살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가 15살. 3년 동안 중국에 숨어 있다. 아니 근데 2001년생이 2001년생이라고요? 한국 나이. 한국에 온 게 2002년이었으니까 한국 나이.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온 지 9년 차 되고 있고요. 현재는 열심히 방송 활동하고 있고요. 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김가영 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서아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4년 차에 들어섰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고 있으면서 또 김서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온 지 8년 차 된 서현경이고요. 현재는 대학 다니면서 패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국 온 지 한 22년 됐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오신 지 22년 되신 건데 그쵸. 예. 22년 살아 느낌 어때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한 10몇 년을 막 썩은 감자, 언감자 먹어가지고 감자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20년 지나가니까 다시 감자가 좋아졌어요. 제가 살았던 지역이 양강도였으니까 양양동 감자랑 엄청 그럼 친하시겠네요. 네, 너무 친하죠. 근데 감자 좋아해요. 지금도 지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가끔씩 감자채, 뭐 감자밥 이런 거 해먹고 있어요. 저는 함경도 온성이라고 이제 대한민국 지도보는 맨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저는 두만강이 가까워가지고 도망가기 쉬웠어요. 저는 탈북할 때 아버지가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손잡고 두만강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넘어가서 중국 가면 배불리 먹대가지고 굉장히 신난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두만강 가니까 그때 겨울이었는데 시체들이 있었거든요. 겨울에 땅이 얼면 삽질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묻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봄 되면 다시 구덩이에 놓으려고. 어머머머머. 98년도예요? 예. 그 당시에도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없었죠. 그 당시에는 거의는 좀 없었죠. 없었죠. 예, 네네. 거기서는 그랬는데도 싹군요. 그렇죠. 왜냐면 인민군이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때는 지금처럼 감시가 심하지 않았지만 걸리면 무조건 사살. 걸리면 지금처럼 막 카메라 놓고 막 뭐 2교대 3교대로 막 엄청 빡세게 돌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걸리면 사살이에요. 왜냐면 조국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맞아. 네. 저도 양강도에서 살았었는데 양강도 해산시에서 살았었어요. 그 밀수 왕초 동네. 잘 살았겠네요. 오늘 밀수하면. 아빠가 많이 버셨죠. 우리 제일 예쁜 우리 아가씨는 오셨어요? 저는 평양에서 왔고요. 확실히 풍양 여자라서 그런지 빛깔이 다릅니다. 진짜 찰찰 윤기가 흐릅니다. 네, 저 평양에서 왔고 아까 감자 얘기도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평양은 감자도 사실 귀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감자를 사 먹으려고 해도 시장에 나가서 비싼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흔하지 않으니까 평양은. 그래서 감자채를 먹는 것도 진짜 어느 정도 괜찮은 집이었던 거예요. 네. 정말. 그냥 흰쌀밥에 감자 반찬, 인조고기 반찬이 있으면은 괜찮게 먹던 거였거든요. 네. 그때가 언제예요? 기간이 뭐 2000년도예요. 2000년도. 평양도 그때도 어려웠어요? 어려운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외화벌이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냥 다 똑같이 그냥 하루 벌어 뭐 그 다음날 쌀 사 먹고 그냥 그게 다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평양도 배급이 계속 끊겼거든요. 저는 함경도는 완전 끝자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배급을 평양에서 제일 먼 지역부터 자른다 해가지고 저희 동네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빠르게 끊긴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평양에서는 그래도 이 밥에 고깃국은 그래도 일주일에 2시간은 먹는다. 굶는 사람이 없다. 배급 나온다 해가지고 평양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했는데 뭐 평양 똑같이 어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옛말처럼 들었어요. 엄마가 항상 김일성 때는 정말 잘 먹었다고. 그거에서 옛말처럼 그랬었구나 뭔가 그렇게 들으면서 자라왔거든요. 진짜 저희 엄마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그냥 계란 삶아서 팔고 그랬어요. 아이고 네. 고생했네 서아씨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함경도라서 산이 있으니까 뭐 강이나 등이랑 풀 뜯어먹고 막 고기 잡아먹고 했는데 평양 같은 경우는 대도시라서 오히려 또 진짜 힘든 집은 뭔가 뜯어먹고 뭐 잡아먹고 할 게 없어가지고 좀 더 맞아요. 힘들었다는 오히려 그런 얘기 힘들고 들었거든요. 불쌍해. 부류별로 상류층에 따라 이게 좀 나뉘긴 하는데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자기 자식까지 고아원에 그런데 보내야 될 그런 정도였어요 진짜로. 평양에
입장에서도 정말 나 혼자 먹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내 새끼한테도 밥이나 뭐 먹을 거를 못 사주니까 그나마 평양에 있는 보육원에 가게 되면은 나라의 배려라고 하면서 그 보육원의 애들은 그래도 흰쌀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고 뭐 했잖아요, 엄마들이. 못 사는 사람들 너무 못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그러니까 나는 평양이 그렇게 부럽진 않는데 맞아. 그래서 시집은 가고 싶더라고. 왜? 평양으로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으니까. 평양 남자들이 잘생겼나요? 오 훨씬 때깔 다르지 지방이랑. 어떤 때깔인가요? 고향에 몇 살까지 있었어요? 제가 15살까지 있었어요. 중학생? 북한은 중급 학교랑 그 고급 고급 학교로 학교 나올 때. 나뉘잖아요. 네. 그때 제가 고급 학교 2학년을 올라가기 전이었어요. 1학년을 다니고 있던 때여서 아마 학생이었죠. 네. 사랑을 해보셨는지. 아, 그 연애요? 연애요. 그게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해요. 탈북하기 3일 전에 약간 어머. 사귀었던 아쉽다. 남자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필이면 3일 사귄 3일 거를 전이야. 연애를 했다고 말해야 할까. 아침 드라마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3일 만나고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제가 나 한국을 가야겠어. 얘를 3일 만났지만 버리고 가야겠어. 라는 느낌보다는 아빠가 그냥 갑자기 예전부터 약간 탈북에 대한 얘기는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날 그렇게 갑자기 갈 줄 몰랐어요, 저는. 아빠가 너 오늘 학교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구나. 네, 오늘이구나 이러면서 집을 쌌죠. 근데 집을 싸는 동안 걔 생각도 자꾸 나긴 나겠지. 하는데 근데 이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큰일 그래서 나지. 그냥 묻어두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아빠가 탈북을 하자 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네. 어땠어요? 감정이? 저는 솔직히 약간 뭐 무서웠다기보다는 짐을 그냥 썼대. 아빠가 가자고 하네. 그냥 약간 아빠한테 진짜 너무 알았어요?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네. 탈북인데 탈북이 뭔지는 알고. 알았어요? 네, 약간 일단 여기서 그 한국을 간다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정도로? 간다는 건 알았지만 그 느낌이 여행 가네. 비슷해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저- 짐을 쌌다잖아. 두 분은 뭘 쌌나요? 감자 쌌. 쌀 요령이 없지. 내 한 몸 내 몸뚱이만 무사히 가면 되는데 언제 짐을 싸? 그래요? 챙겼어요. 저희는 산 생활을 약간 할 거를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막 먹을 쌀이랑 김치랑 버너랑 뭐 옷이랑 이것도 다 챙겼었거든요. 김치까지 북한에서 김치 챙기려면 락앤락도 김치까지. 없고 지퍼백도 없는데 어떻게 챙겨? 봉지. 봉지에다가. 네, 봉지 이렇게 꽉 조여가지고. 근데 가다가 강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근데 강은 안 건넜고 산길로 오롯이 선으로만. 그러면 네. 그냥 아빠가 가자고 해서 탈북한 거네요? 맞아요. 본인은 오고 싶었어요 한국에? 당연하죠. 왜냐면은 예전부터 아빠가 몰래 보던 한국 드라마.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랬구나. 너무 근사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잘생겨. 누가 글쎄, 누가 많이 잘생겼어? 바꾸나. 그때 아마 제가 봤던 게 전지현님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 예쁘시지. 약간 무슨 드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얼굴이 자꾸 약간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전지현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그때?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 친구가 3일이면 제가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을 것 같거든요. 까였어. 열받아가서 그 친구 탈북했을 것 같은데 왠지 3일 만나고 왜 갔을까 궁금해가지고 저 같으면 탈북했을 것 같은데. 김 땡땡아 잘 지내고 있니? 혹시 내가 3일 만에 사라져서 많이 당황했지는 했겠지. 내가 와 있다면 혹시나 이 영상을 본다면은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미숙한 첫 연애였잖아. 미안해. 사랑은 아픈 거야. 제가 막 평양에 대해서 엄청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요? 평양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혹시 언니는 왜 거기서 탈북하신 거예요? 저는 해외 식당에 일하러 나갔었어요. 간 식당에. 네.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던 그 과정에서 주 고객이 한국 손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손님이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네. 탈북을 러브 스토리.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한국에 간다 그런 게 없었고 네. 정말 한국에 가기 위해서 저는 짐 싸지 못했어요. 왜냐면 세뇌가 그만큼 너무나도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 한국에 갈 거야 하고 짐 싼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따라 나가서 어디서 함께 할 거야 뭔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짐을 싼 거였어요. 그럼 보니, 지금도 사귀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결혼해서 지금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게 네. 진짜 러브 스토리죠. 그렇지. 찐사랑이지.
누구야말로 찐생이야. 그 남자 한 명만 보고 맞아요, 한국에 맞아요. 왔는데 네. 후회라던가 아니면 아쉬움이라던가 아, 서운하게 할 때 뭔가 그런 생겨요. 그런 마음이 사람이다 보니까 아, 너 지금 나한테 서운하겠어? 그럼. 좀 울컥할 때 있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 때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 현명하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까 해서 밤새 고민을 하고 혼자 이렇게 좀 많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이 사람을 또 이 사람만 보고 왔는데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여기서 정말 잘 살아야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뭔가 부모님이 큰 피해를 보셨다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부모님한테 항상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조금 생각하면서 끈처럼 잡고 어떨 때 힘들 때는 이게 시댁도 없고 가서 이렇게 누구 울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주변에 언니도 없고 뭐 친척도 없다 보니까 조금 그게 있어요 항상. 그래서 좀 아플 때도 있지만 그냥 서로 이렇게 같이 해결할 때도 있고. 그 부모님이랑은 연락이 되시는 거예요? 아예? 아예 끊겼어요 연락이. 그럼 여기 오신 줄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시죠 부모님은. 어떻게 언니는 양강도 해산이다 보니까 국경 지역이니까 드라마를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었고 거의 드라마 빠순이었어요. 정말 탈북가 오기 전까지 정말로 나는 많은 드라마를 수없이 봤어요. 제일 좋아하는 배우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 남자 좋아요. 배우 다 좋아요? 남한 남자는 다 멋있고 다 좋더라고.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그 드라마 보면서 같은 한 하늘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한 하늘 안에 저렇게 사는 나라가 저기 과연 어디일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막 말씀하실 때 좀 미안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막 좀 먹고 살았으니까 걱정 없었고 뭐 장래 이미 다 보장되어 있어서 걱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저는 좀 큰 충격이 좀 저한테 왔어요. 저희 북한에서는 영원한 권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 큰 사업하셨다가 김부자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서 어머니가 또 끌려가서 40일 만에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명이 되게 억울한 게 김부자 우상화 건물을 훼손했다는 제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명으로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도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하니까 정말 저는 탄탄했고 저희 집안도 그렇고 하고 싶어 다 할 만큼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면서 좀 정부에 대한 또 그다음에 김정은에 대한 이게 뭔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딱 들어서면서 좀 괜찮겠지 했는데 공개 처형을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땅에는 미래가 없구나. 더 이상 여기 살아서 의미가 없다. 내 미래를 지키고 더 이상 가족의 희생을 막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혼자예요. 형제도 없고. 그래서 저희 그 사촌 언니랑 이모랑 같이 또 우리 이모도 또 똑같이 관리소에 갈 뻔했거든요. 엄마랑 엄마처럼 똑같은 경우로. 그래서 이모만큼은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냥 깡도강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브로커도 없이 그냥 깡무로 오신 깡무로 이렇게 해서 넘어서 이렇게 해서 너무 화가 나요. 그 손주머니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그 지경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서 무사히 갈 수만 있다면 도착하는 순간에 이런 만행들을 폭로할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지들이 뭐라고 지들이 그 리모델링 했다는 그 이유로 엄마가 압록각 지변이었거든. 내년도 압록각. 그래가지고 우와. 그거 해소했다는 제명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막 이게 너무 뭐 반감이 막 드는. 북한에서 지배인 정도면 잘 살잖아요. 그쵸. 북한의 단간부보다 지배인이 그 식당 지배인이신 거죠? 엄청 심지어 높은 그 거예요. 압록각은 약간 되게 그 랜드마크 느낌이라서 약간 거의 랜드마크. 아무나 할 딱-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지배인이. 맞아요. 너무 그때 막 그런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회사의 사장급 정도, 회장급 정도 그렇게 되는 왜냐면 거잖아요. 식당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회장이시네요. 사우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건물이 김일성 때부터 다녀간 건물인데 너무 낡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새롭게 리모델링 한 거예요. 현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죄가 되어가지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말도 안 끌려가시고. 돼. 이건 너무 열받는데요. 네. 우리 또 13살 탈북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는 뭐 배고파서 그냥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조용히 이제 불 끄고 작전을 바꿔가지고 며칠 뒤에 빵 쪼가리를 이제 입에 넣어뒀어요. 네. 그때 제가 강냉이 빵만 먹다가 그 말캉말캉한 그 밀가루 빵을 처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넣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명진아, 중국 가면 면빵 매일 몇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죠. 아버지, 저는 이제 조국을 배반하겠습니다. 그 밀빵 한 조각 예, 충분하죠. 이 명분이. 충분하죠. 그래서 거의 달이 빛나는 밤에 아버지 손잡고 빵 먹을 생각에 막 굉장히 들떴는데 두만강 가서 이제 시체들을 보고 깨달았죠. 그때 좀 직시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두만강 건너다 깡도강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깡도강인데 아버지가 어머니 뛰고 동생 뛰고 니 뛰고 맨 마지막에 뛸 텐데 뒤에서 무슨 소리 나도 뒤돌아버리지 말라. 그때 느꼈죠. 아, 이게 일자로 뛰다가 걸리면 총 쏘면 여기 좀 이따 여기 내가 누워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에 운 좋게 탈북 성공해서 지금 뭐 딱 봐도 얼굴이 빨갛잖아요. 어머, 아버님이 되게 좀 세련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저국을 배반하자 하고 이렇게 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 아빠는 이때 뭐 했을까? 저희 아빠는 한평생을 당에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 그 충성심 하나로 평생을 사시다가 딸이 탈북한 이후로 아버지는 안 가셨지만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거기 타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타격으로 근데 정말 너무 아프거든요. 저국을 배반하고 이렇게 일찍 오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이 전 세상을 못 보시고 오로지 그 김씨 부자들을 위해서 충성심만 그렇게 정말 김씨 부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 하다가 정말 뭐 결국에는 이런 전 세상을 못 보고 처벌을 받으셨잖아요. 아버님이 진짜 현명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 아버님 세대에서는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도치범을 끌려가시면서도 저국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정말 그 충성이 대단하시거든요. 같은 그 연배시잖아요. 부모님 세대는. 그런데 오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깡도강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깡도강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브로커를 통하면은 팔려가잖아요. 맞다. 저희는 중국에 가겠다고 탈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가겠다고 탈북을 했는데 중국에 팔려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토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는 솔직히 밀수한다거나 아니면 브로커하는 사람들이 붙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다가가면은 간첩인 줄 알고 우리가 자기들 잡아갈 줄 알고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8개월 걸렸는데 이모가 2년 8개월 동안 숨어 있으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있으신데 숨어 있으니까 아니면 이거 나가면 관리소 가니까 이모가 숨어 있으니까 계속 늙어가는 이모를 보는데 이모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좀 중국에 막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길을 아니까 저기 백두산 쪽으로 삼천 쪽으로 산을 해가지고 백두산 산을 타가지고 산 3개 넘었어요. 산 3개 타고 그다음 건너는 것까지 봐주는 것도 없어. 이 사람이 자기만 가던 길만 그냥 알려줄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고 그래서 한참을 건너가서도 한참을 기다렸어요. 왜냐면 이분이 브로커가 아니니까 그 지역을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 보면은 쉽게 브로커 통하면은 돈을 쓰면서 쉽게 갈 수는 있지만 또 팔려가고 또 브로커 없이 가면은 고생을 하지만 또 팔려갈 그런 걱정은 또 없죠. 움직이면서 듣다 보니까 신기하네요. 그 중국에 팔려가는 거를 북한에 있을 때 아셨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회사니까 주변에 많이 팔려가는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팔려가면 뭐 걔는 뭐 10,000원에 팔려갔단다 아니면 뭐 얼마 집 한 채 어머나, 받고 갔단다 뭐 이런 말도 들렸어요. 근데 팔리는 거는 이제 그 뭐지? 건널 때 몸값을 지불 못해서 팔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우리 한국에 친척이 있거나 한국에 먼저 온 뭐 지인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보증을 해서 가지고 한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데려올 수가 있지만 우리처럼 바로 오는 사람도 보증할 사람도 없고 한국 브로커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와서 중국에서 한국 브로커를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북한에서 우리는 북한 땅을 탈북하겠다 결심하면은 그래 왜 이 사람들 돈을 먹는 거잖아요. 브로커들이 돈을 먹고 그 경비 카바 서주고 이 사람들 넘어가면은 일단 중국에 팔리는 거죠. 어찌 보면 순수단 팔려고 도와주는 거지 브로커들이. 모든 상황 자체가 깡도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선택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였네요. 탈북 얘기가 아무리 저희가 얘기해도 유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탈북
저도 어려웠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탈출을 할 때 정문으로 일단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감시가 심하고 CCTV 다 있고, 예, 버이원이 감시하고 있고, 버이원이 식당에 한 명씩 있어요. 늘 감시하는 거예요? 늘 감시하는 24시간? 거예요. 네. 정업원들끼리 서로 감시해요. 그러니까 정문으로 나갈 수가 없고 또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정문을 지키는 현지인 경찰이 있었어요. 숨 막혀서 네, 어떡하지? 그냥 군인이었죠. 군인 지키는 군인이 있었고 음식을 하시는 엄마들도 다 북한에서 오셨거든요. 그 북한에서 오신 엄마들도 저희를 감시하고 그냥 감시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할 수가 없었고 정문으로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저는 지붕으로 떨어졌어요. 3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층이네요. 뭐 거의 다리 하나 부러질 생각을 하고 그 각오로 지붕으로 갔어요. 지붕으로 나가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고 집을 3층에서 2층 지붕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행히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제 다행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려고 보니까 전기선 같은 거 다 감아놨어요. 네, 식당에 그 경비를 엄청 철저하게 해놨거든요. 저만 못 가게. 그래서 그거를 딱 범에서 들었던 생각이 저거만 넘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전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래 포기하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자고 보니까 떨어질 때는 그래도 떨어졌는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치. 뭐 계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다 죽든 뭐 어쩌든 그냥 내려가는 게 맞겠다 싶었거든요. 그 2층에서 잡히게 되면은 버이브에 끌려가고 뭐 진짜 전에 정치고 수용소 갈 것 같은 거예요. 반병신돼서 북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끌려가면서 죽는 것보다 가다가 죽자 이 생각으로 그 전기선이 있는 데로 이렇게 넘었어요. 네, 그때 근데 다행히 전기 정전이 됐나 봐요. 캄보디아라 보니까 뭔가 전기가 뭔가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살 찢기고 막 그랬죠.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막 그래서 막 유리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보니까 살 찢기면서 내렸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그때 이제 밖에서 그 한국에서 남편 오빠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 오빠가 네, 차를 이제 가지고 와서 저를 이제 와락 하고 그냥 차에 태우고 라오스로 이렇게 향했어요. 근데 라오스 쪽으로 갔는데 많은 분들이 또 캄보디아 쪽으로 탈북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캄보디아 대사관에. 근데 정말 쉽게 대사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제 일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때 그 남편도 뭔가 본인의 일이 되니까 저를 캄보디아 그 한국 대사관에 이렇게 등을 떠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데리고 그냥 무사히 그 캄보디아 지역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그 북한 버이브를 풀어요. 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그 북한 공작원들 그런 상황 창한데 딱 푸는 거예요. 맞아요. 연락 딱 해가지고 그 상황에 버이브 사람들 쫙 다 풀어요. 이 캄보디아에 있으면은 죽겠다. 금방 잡히겠다. 네. 왜냐면 CCTV 다 확인하고 다 경찰하고 이게 되게 캄보디아 그 경찰이랑 되게 좋더라고요. 네, 관계가 우호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잡히겠다 싶어서 그날 밤에 그냥 사람들 섭외해서 더 막 진짜 좀 비싸게 찔러주고 그때 국경을 넘었어요. 국경 넘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도 좀 잘못 만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을 만들어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체됐고 그 비용이 엄청 들어가면서 사기 당하고 돈 날리면서 그러던 과정에 태국 수용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처럼 어린 나이에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 나이에 탈북하면 또 학생만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나이에 10대. 극성분자가 아니었어가지고 막 보급 막 아니, 이런 건 그런 없었고 없었구나. 네. 네. 아빠가 간다네 좋은 나라로 간다네 네. 약간 뒤처지지 않게 약간 내가 발걸음 잡지 않게 잘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뜬 마음 반 그리고 진짜 엄청난 이 두려움 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충성심이 강하지 않았구나. 네, 충성심이 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네. 빨갱이가 아니었던 거 같아요. 난 좀 빨겠는데 다행이다. 그래도 빵 한 조각으로 넘어갔잖아요. 뭘 그거 가지고. 그 빵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랬나? 그 제가 이래봬도 좀 반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반에서 인기가요? 예. 오! 왜요? 지금 그런 말 예, 나름 공부도 잘했고 재밌으세요? 예, 나름 좀 활기찬 친구여서 저는 부인이 있었거든요. 13살이에요? 12살에. 왜냐면 그게 중매로 와이프 있었어요? 네. 그 약혼자. 약혼. 제가 이렇게 무식해요. 아무튼 그 약혼자가 있었어. 약혼을 한 사이에 13살이에요? 아버지가 군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동파예요. 생각을 깊이 안 하시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9살이 뭐 한다고. 근데 저희가 뭐
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너무 감정이입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9살인데 아버지가 제일 친한 친구가 계셨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마구간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도 괜찮고 아버지는 되게 이제 군인이셨고 그 친구는 이제 뭐 공부하는 친구여가지고 좀 스마트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그 친구를 좀 좋아하고 존경했죠. 근데 그 집에 딸이 있는데 저랑 동갑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같은 이민학교 다니고 하니까 영진아, 쟤랑 커서 결혼해라. 예. 그래서 저는 9살에 그 친구랑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민학교 다니면서 그 친구가 몸이 좀 허약해가지고 뭐 꼬마 숙제 같은 거면 철도 막 제가 드리고 저희 동네에서는 막 쥐 꼬리 잡아가지고 바치는 게 있었거든요. 쥐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친구 대신 제가 쥐꼬리를 잡아가지고 막 바치고 했었거든요. 쥐꼬리를 왜 잡아요? 아니 북한이 맞아요? 네. 나만 잡았니? 이래서 쥐들이 많았구만.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곡식은 서구인데 한동안에 저희 살 때 권한의 행군대라서 그랬나? 그 쥐들이 엄청 들끓었어요. 그래서 꼬마 숙제로 우리 그 애들한테 다시 다음 주까지 쥐꼬리 3개 잘라와라, 5개 잘라와라 했는데 아무리 여성 동무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제가 한 거죠. 진짜. 어떻게 학생들이 쥐꼬리를 잡아요?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 아니 펭귄도 쥐가 많긴 했거든요. 네. 뭐 갑자기 고양이 이렇게 키워야지 그러면. 고양이가 어디 있네? 내가 먹을 것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탈북 도망을 가니까 웃기게도 배는 엄청 고픈데 그 친구 이거 생각이 배발이 아닌가? 나는 저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다시 못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친구분이 약혼자분이 오신다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왔다 하면 지금 어떻게 왔다면 하시겠어요? 네. 일단 잘 곱게 늙었나 한번 보고 지금도 곱다 하면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해야죠. 근데 그분도 지금 뭐 또 솔로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해야 되니까. 북한은 또 네. 시집 일찍 가니까. 네. 중국에서 권명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버스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그때 브로커가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차 타고 모았단 말이에요, 저희를. 근데 혼자 맨 뒤 타고 가고 있는데 경찰이 올라온 거예요. 경찰이요? 중국은 가끔씩 경찰이 올라와서 이렇게 신분증이라든가 차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 딱 올라왔는데 나는 그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정말 이젠 죽었구나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한쪽 주머니에는 면도칼이 있었고 한쪽 주머니에는 차표가 있었는데 차표를 꺼낼지 면도칼을 꺼낼지 이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들었던 느낌이 이래서 진짜 위급한 순간에는 사람들이 순간에 멍 때리고 아무 선택을 못한다는 게 이래서 하는 말이구나 생각했어요. 둘 다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리를 막 떨고 있는데 두 명이 서서 막 오는 거예요, 가까이. 저는 그때 너무너무 막 겁났고 와 이렇게 해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랑 언니는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하면서 근데 제 옆에 앉은 사람이 다행히도 저한테 차표를 보여주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여줬더니 이분이 하고 제 머리를 자기 어깨에 탁 기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댔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차표를 보여줬고 그 경찰이 물어보니까 자기 여자친구인데 아파서 지금 약 먹었다 무슨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말 단어 모르니까. 근데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저보고 한참 있다가 머리 톡톡 치면서 일어나래요. 그래서 또 시킨 대로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차표를 주면서 너 북한 여자지 하는 거예요. 순간에 정말 너무너무 막 무서웠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죠. 난 아니라고 했더니 자기가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국 드라마를 지금도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도착하니까 브로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로커한테 갔더니 이 사람 명함 주면서 정말로 이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던 거예요. 명함 주면서 꼭 한국에 무사히 가서 연락하기 바란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 선택을 하면 다 어렵지만 저는 그때만큼은 정말 천운으로 살아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간이 걸렸어요? 딱 나는 기간. 중국에서 3개월 선발톱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3개월 중국에 체류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니까 2013년 3월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어땠어요? 딱 저는 딱 도착하니까 솔직히 저는 북한에서 중국을 못 보고 바로 왔으니까 그쵸. 너무 황홀하죠, 진짜. 그리고 북한에는 대리석은 중앙당 건물에 가야만 대리석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공항에는 인천공항에 대리석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와. 근데 한국 사람들 신발 봤는데 너무 깨끗해. 흙이 하나도 없어 신발이. 어머. 그 너무 기막힌 거는 할 줄에
쫙 있는 그 비행기 보고 네. 근데 비행기 다 태국 마크가 이렇게 있었어. 우리 한국 마크가 뭐 한국 진짜 많네. 와 하면서 네. 버스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버스 타고 갔어요? 네. 저까지? 왜냐면 국정원까지 가는데 국정원 쌤들이 버스 딱 세워놓고 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인원이 많았나 봐요. 많았어. 10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승용차. 너네 저도 버스. 그랬어요. 코로나 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승용차. 네. 승용차 어땠어요, 우리 소아 씨는? 저는 딱 그 북한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손님들이 항상 식당에 오면은 남남북녀라는 거 아세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해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비행기 딱 탔는데 스튜어디스 언니들이 남남북녀라 해서 저는 남한에는 진짜 예쁜 여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보고 예쁘신 거예요. 네. 그 오해가 풀렸고 네. 그다음 딱 내렸는데 제가 또 거류항공에 또 타고 해외 나갔잖아요. 거류항공이랑은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른 느낌인 거예요. 거류항공은 막 군인들이 뒷짐지고 막 감시하고 막 살펴보고 하는데 인천공항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고향에 맞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게 진짜 내 고향인가? 근데 뭔가 평양에 사셨잖아요. 네. 평양은 그래도 되게 화려하고 그리고 맑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놀라워요. 화려한 것만 화려하잖아요. 네. 거기 뭐 여명거리 하면서 저녁에 뭐 거기만 대성강거리 불빛 쏘고 뭐, 그렇죠. 네. 그게 다인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그냥 일반 주민들 전기 없이 사는 게 그냥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좀 바뀌었던 게 뭐 그냥 전기를 쓰게 되면은 쓴 만큼 달러를 내라고 했었어요. 완전 자본주의네. 네, 자본주의 같은 그런 느낌인데 누가 달러를 내면서 전기 써요. 월급이 2,000원인데 북한 달러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탈북했으면 빠질 수 없는 다음 코스가 바로 꼭 있지. 국정원이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조사봐야 되니까 이 얘기는 뭐 저희가 뭐 빼놓고 갈 수가 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가열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야.